여하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또 이제 국민들의 아버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격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성사되기까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아유, 그날 저녁에 X죠, 요즘은. 그거 올라온 그러니까, 것만 네. 생각하면 얼마나 다들 그냥 깜짝 놀래고 그 연기대가 30분 정도 연기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피를 말린 걸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때는 외교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치가 안 되거든. 외교가 어렵다는 거는 내치는 잘 되고, 잘 되고 있다는 있다는 뜻이에요. 거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입에서 외교가 어렵고 외교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누가 트럼프? 진짜 얍실하다 생각했어요. 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뭔가 기선을 제압해서 우리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이제 결론이 난 거잖아요, 협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네끼리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엄한 조지아주 가가지고 우리 그리고 국민들을 300여 명을 심지어 그렇게 막 쇠사슬을 묶고 난리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 다 끝냈는데 협상도 또 자기네가 보니까 잘못했네. 이게 강제 추방도 아니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그럼 좋다 자진 귀국해가지고 너네 안 돌아왔을 때 막 이런 얘기하고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터리 공장이고 뭐고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빨리 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니네들 원하는 대로 빨리 보내줄게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어깃장 놓는 거 보세요. 야, 니네 여기서 좀 더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죠, 지금. 근데 네. 이제 한 명만 지금 영주권 신청인을 네. 한 명만 남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뉴스가 뭐였냐?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일본보다 지금 풀어준 것 같다. 일본보다 니네가 더 좋게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상무장관이 그 얘기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요번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 한국한테 당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꼼수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참 까다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 대통령 정말 힘들겠다. 좀 전에 뭐 외국이 힘들다는데 한 겁이 넘기면 또 한 겁이가 나오고 맞아요. 또 한 겁이가 나오고 이게 정말 머리 쓰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조지아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가 말고 마스가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당했다고 생각했냐. 조선이라도 없었으면 배터리라도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웠을까 이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서 또 현명하게 잘 나가시겠지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토당토않게 일본 사례 얘기를 하면서 확정적인 문서를 이제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서명을 소리 해야 하고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단호하더라고요. 어떤 단호해요. 입장이 나왔냐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당당하게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내치는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에서 어떻게 보면 장벽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무장관이 한 말은 내부적인 말이라고 봐요. 외부에다가 한국에다가 직접적인 압력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한국한테 왜 더 못 받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 보고 딱 그거 생각났거든요. 트럼프 이 새끼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저는 딱 그거 생각났어요. 쪽팔려요 지금. 쪽팔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지아주도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AI를 선도하는 것도 그건 사실 압도적이죠. 미국이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TSMC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사실 그 베이스라인을 개발한 건 다 미국이고 뭐 미국에서 로켓 쏘고 미국에서 테슬라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세계 최고의 산업공학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과학기술과 산업공학은 예. 별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제 2차 대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독일하고 영국이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모든 기술을 미국한테 넘겨줬고 미국이 높은 산업공학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 독일이 압도적이고 영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던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산업공학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지금 제대로 마스크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 이미지에 갖고 있는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지만 테슬라도 LG가 없으면 차 못 만들어요 당장.
그리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 뭐예요?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산업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미국이 없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도 있고, 야, 우리가 그거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 너네들 와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너네들이 돈 좀 쓰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목에 힘주고 있는데, 아니야, 갑이 우리야? 하고 갑질을 한번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당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외교적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의 외교적 위기예요. 미국의 위기다. 이게 한국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국하고만 문제가 있으면 한국 정도는 쉽게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 한국 지금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무슨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전쟁에서 끌어올 거 아니면 미국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였는데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항구적이고 오래갈 후유증이 심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잘하겠죠. 오히려 트럼프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더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1차원적인 질문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국민들의 궁금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 포획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 당한 이제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법원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뭐 인권 관련해 가지고 너네들 잘못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는 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저도 너무 전시적이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모욕 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었지만 네. 우리가 아무리 100번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실제 그 근원적인 문제점에는 미국의 잘못이 있어요. 비자를 제대로 안 내주면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네가 와가지고 일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갔는데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단기 비자를 해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추방해야 된다는 그걸로 삼고 게다가 더더군다나 쇠사슬을 묶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내가 만약에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다시는 미국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안 가고 싶죠. 네, 트라우마가 네. 얼마나 네. 남았겠습니까 그 정치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런 저는 이제 이 단체나 이런 데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이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LG나 그다음에 현대나 이런 데나 그 배터리 그 공장에 있는 회사들도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자기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지켜주는 지켜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나가서 창피하지 않게 스스로가 좀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 특히나 국가 권력의 이 남용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 사법부가. 그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미국은 인권 선진국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 미국은 인권 후진국에 가까워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레버리지로 두고 네. 미국과 앞으로 이제 있을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일 거다. 저도 그래서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비자 제도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적 이행이 있어야 될 것 같고